아니 그 혹시 변호사님의 그 청소년기는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또 이제 이게 뭐 나가죠. 이게 뭐 이제 제 생활 기록부터 다 보여주실 것 같은데 학교를 왜 보여줘? 저는 모든 학교 다닐 때 제가 무기정학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방황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10대 시절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아버님이 좀 이제 술 드시면 이제 이렇게 또 폭력도 좀 있으시고 이제 사춘기 때 이제 그에 대한 반감도 갖게 되고 해서 제가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두 번 다녔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케이스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 그러시죠? 대대장차 1호차를 운전했는데 그분이 육사 출신의 30대 후반의 중령이었습니다. 그분이 결국 별까지 달았는데 그 멋진 모습을 저는 운전을 하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제가 행운을 얻었던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저한테 넓은 세상을 보고 살으라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비행기 타고 외국 가야지 넓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고시를 준비했던 이유가 제가 봤던 또 다른 사람의 모습. 그게 이제 사람의 변화의 어떤. 강연계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요. 제가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톤, 그리고 적절한 어떤 이제 관객분들을 쥐었다 놨다 하는 예. 그럼 많이 하셨을 때는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셨어요? 한참 많이 할 때 한 달에 20건 이상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직업이 제가 뭔가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나는 어디 강연 간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저 새끼 재판은 안 가고 강연 간다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뭐 아주 형님이 재밌게 보시고 좀 들으시고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원래 강연가면요. 예. 낮에 강연 있을 때 강연 가시고 예. 남 잠자는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호칭 건물에 혼자 계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고 또 늦게 집에 가시고 그럽니다. 야. 할 일 다 하십니다. 혹시 좀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몇 점 몇 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존엄하다.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다.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다 같이 자기 목적성이 부각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존엄한 인간, 누구도 남의 어떤 수단 취급받고자 남의 어떤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자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니죠. 다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평등 문제나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맞아. 진짜. 이렇게 참 맞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1조 1항. 내 인생의 1조 1항은 뭡니까? 복 받은 줄 알아라. 복 받은 줄 알아라.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제게 참 부족한데 아주 의미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일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실들에 겸손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저는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이 얘기에 좀 반대될 수 있지만 이런 변호사님이 복을 받아야 된다. 네, 진짜. 이런 분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되고 이런 분이 복 받으셔야 되고. 진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각자의 선택,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지만 이게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렵고 힘들고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는 이게 재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박 변호사님 같은 분이 복을 좀 받으셨으면 진짜. 좋겠다. 감사합니다. 유퀴즈 좋아요. 좋아요.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검사인 이 인물은요. 1906년 대한제국 최고 사법기관인 평리원 검사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옳은 일에 소신을 굽히지 않아 호법신이라 불렸던 이 인물은요. 친일파들의 만행을 고발하다 옥고를 치르고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준 열사인가? 자, 이준 열사. 만약에 맞으면은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이준 여사 정답. 이준 여사 정답. 변호사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께서도 너무 기뻐해 주시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소고기 먹게요. 소고기 오늘 먹네요. 예. 예.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세요, 소고기? 입이 고급이어서 등심 좋아합니다. 등심. 네, 등심 맛있게. 예, 소고기는 등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입이 고급이어서 저희가 이제 상금 타신 분들에게 이제 신청곡을 받아서 틀어드리거든요.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고시 공부할 때 나왔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 노래 들으면서 좀 힘도 얻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세네. 예, 그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예. 앞으로도 진짜 복 받으시고 예. 좀 뭐 건강하셔서 억울한 사연도 꼭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9월 10월에 또 좋은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재심이 필요한 사건인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보게 돼요. 사실의 변동이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냥 당시 그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법리가 보다 인권적으로 발달됐다는 건데 이게 형사성법 어느 재심사유에 해당할까? 본인은 평생에 한 번이지 뭐 우리는 뭐 1년에 100건, 200건 하니까 법에서는 어차피 당사자도 100%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걸 따지면 모든 사건이 다 의심스럽고 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이 아이는 최선의 처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처분 이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사후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법은 굉장히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법이 당사자 개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다 해소해드리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개개인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켜줘도 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